안녕하세요. 통일쿨의 문경수입니다. 동시에 일기자서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 여러분, 기회 되면요, 인터넷 어디 검색하셔가지고, 그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 그게 뭐 9,900원인가 얼마에 팔리는 것 같아요. 그거 한 권 꼭 사보세요. 여러분한테는 그거 사보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공짜로 주겠는데, 여러분을 내가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 그 책에 제가 쓰면서 상당히 많이 눈물이 나와서 쓰다가 덮어놓고 뭐 하루쯤 있다가 또 쓰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실화거든요. 실화인데, 왜 내가 그 책을 썼냐면, 이순신 같이 교활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야. 진짜 영웅인데, 내가 끝까지 영웅이라고 아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80 몇 살인가 되는데, 미국에서 장로를 해. 근데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이제 안 하고, 영웅 닮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진짜 영웅.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영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책을 꼭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그건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 양반이 그런 영웅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야. 나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거는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처럼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가슴속에 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도 하느님, 먼저도 얘기했지만 나 하느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느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내가 존재를 몰라. 그리고 하느님이 어디서 사는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느님은 있을 것 같아. 있으면 어디가 있느냐면 각자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여기서 악의 편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버릴 거야.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러고 좋은 사람 앞에는 그 하느님이 무한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줘.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 썩은 사상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하느님한테 잘 보이면 떼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무슨 자기 안 아프고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는 분은 아니야. 하느님은 초인간적,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초인적인 어떤 그런 운명이나 지혜를 주는 분이지, 하느님이 당신이 좋은 놈이야? 하느님한테 빌면 저 병도 안 걸리고, 하느님한테 빌면 무슨, 재산 생기고,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그것은 썩은 자본주의에서 오는 못된 사상이야. 모든 그런 노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신이. 그 신을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마. 교회에서, 11조를 바치시오. 안 바치면 뭐 어쩌고. 이런 놈들은 그게 완전히 사탄들이 사탄. 하느님이 그런 11조 바치는 놈만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하느님 나쁜 놈이지. 어떤 놈이 그거 믿어, 그거를. 그런 여러분 그런 사상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통일교는 문선명 선생도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는 통일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선명 선생도 보면, 그 양반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났냐면, 흥남 비료공장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그런 운명에 있었는데, 마침 미국의 폭격기가 와서 흥남 비료공장이 흥남 감옥소고 이제 가까이 있었던 거 봐. 그래가지고 흥남 감옥을 폭격하는 바람에 비료공장까지 다 폭파돼서 거기 경비병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기서 걸어 나와서 내 그 양반을 문선명 선생을 왜 존경하냐면, 그때 걸어 나와서 6.25 전쟁 때죠. 그러니까 걸어 나와서
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사냐면 남쪽으로 가야 살아. 부산으로 가, 피난 가나.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평양으로 가냐? 이 사람이 그 양반이 평양에서 무슨 전도사를 해가지고 무슨 교회도 아닌 어떤 가정집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해서 교회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혹시 그 평양에 내가, 이끌던 그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났으면 당장 나의 그 신도들을 구하러 내가 가야지. 나 혼자 도망가면 되겠냐 해가지고 평양까지 걸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양반이. 걸어가서 평양에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만 하나 안 도망갔냐면 다리가 부러져서 겉이 묻는 사람이 하나 안 도망갔대.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겉이 묻는 사람을 자전거에다 싣고 그 옛날에 길이 있어요. 그 산길 논길 그걸 해가지고 그 다리 부러진 사람 끌고 부산까지 그 피난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하느님 믿는 것은 나하고 틀려. 나는 하느님 안 믿어. 안 믿는데 하느님 믿는 것은 틀리는데 그 양반은 보면 정말 훌륭한 그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참 지도자고. 그래서 그 양반 믿고 지금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그 양반이 아무리 기권하고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뜻이야. 하느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 하느님한테 이거 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해서 그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해봐. 나 이번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되나? 아무리 제일 우리나라 큰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사람이 정직하고 잘 이렇게 살면 어떤 기회가 다 온다고. 그렇게 해서 난 문선명 선생도 결국은 한국의 거의 영웅 같은 존재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양반 내가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은 진짜 하느님한테 의지해서 뭘 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힘으로 다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성경도 이 양반은 안 믿어. 자기 성경을 따로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성경이나 그 성경이나 거의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목사 나부랭이들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몇 번 만나봤는데, 나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아. 그러고 나니 천성적으로 무슨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처도 안 믿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부처나 성경을 믿고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하느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느님처럼 살면 되지. 내가 미쳤다고 하느님한테 비냐. 이 세상에서 옳게 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유도한 대로 사는 방법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하느님한테 쭈그리고 빌 필요가 없어. 나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좀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종교관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웅은 정의로울 때 빛난다 하는 것은 임종덕 선생,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면 많이 나와요. 임종덕 선생의 그 삶을 내가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썼는데, 정말 그 양반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에 정치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 양반이 키신저하고 컨비네이션을 이뤄가지고 중국에 가서 주은래하고 의형제까지 만났고 모택동 만나서 핑퐁 애교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애교를 텄잖아요. 애교를 텄는데, 이 양반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11살까지인가 살았기 때문에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3개국을 다 하니까 키신저하고 주은래하고 모택동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키신저에 귀가 되고 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 중간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제 큰 일을 성사시켰는데, 물론 그건 임종덕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닉슨 대통령이 월남 전쟁을 끝내면서, 자유중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택한 거야. 앞으로 중국이 이제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국교를 하는 게 낫지. 대만하고 붙어가지고는 이게 미국의 이익이 이 부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만을 버리고 결국은 중국을 택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월남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 놈들은 절대 손해는 장사 안 해요. 월남에서 철수하는데 월남을 버리는 대신 더 큰 걸 얻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얻은 거예요. 얻으면서 우리가 월남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을 다 빼버릴 테니까 필리핀이 어디고 미군 다 빼버릴 테니까 너희 중국이 남부지방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전혀 너희 신경 안 건드리게 베트남까지 다 군대를 빼버릴 대만까지 다 빼줄 테니까 소련하고 싸워서 막 너희도 소련하고 한번 맞짱 떠가지고 대등하게 가야지. 너희가 이 큰 대륙 땅덩어리하고 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소련 보고 형님 따라다닐 거야. 등신 같은 놈들아. 그래 가서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소련하고 대결하라고. 소련하고 대결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잖아. 해체되고 중국을 얻었는데 미국인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중국을 너무 지원을 많이 줬어.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발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댐비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쟤들이 처음에 우리를 지원해줄 때 어떻게 지원했냐면 공산주의인 북한의 남침을 못 오도록 그 정도만 어느 정도만 이게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세계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극한 상황에 처했던 그 민족은 반드시 기회가 오면 아주 급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가 왔잖아. 미국이 막 지원하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만 의존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모래바람 뚫고 다 싸고 하고 거기 가서 달러를 벌었죠. 그리고 막 가정집에서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애들까지도 무슨 구슬 끼는 운동을, 애와벌이를 했고, 우리도 1970년대 사는 사람들의 고난사를, 집대성하면요, 눈물 없이는 감상 못해. 나도 그런 어떤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당시에 내가 어느 빈민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팔자에 없는 새마을 지도자도 내가 했는데, 그때 나도 피나는 노력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한 나라예요. 그때부터도 내가 그런 부정부패를 거의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중앙정보부로 추정되는 그놈들한테 번호판 없는 집차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지금 소알이, 서울 소알이 기아자동차 공장? 그 옆에가 옛날에 갈대밭, 안양천 토사가 밀려가지고 아주 넓은 분지대에 있는데, 거기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졌는데, 걔들이 나 죽일 생각은 없더라고. 다 죽어가는 내 대가리를 그놈들이 군화발을 딱 밟고 서가지고, 너 한 번만 여기서 진정서 내고 그따위에 지더면 넌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고 오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어디 진정서 내면 너는 난지도 쓰레기장에다 갖다 처박아 놔가지고 구더기밥 되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당시요, 난지도가 어떤 거냐면 난지도 분지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계속 미루는데요. 실제로 난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얘기 들으면 거기 쓰레기장에다가 사람 하나 죽여서 갖다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면 저 밑에 몇십 미터 밑으로 이제 쓰레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 서울 시내 쓰레기 차들이 거기 와서 붙으면 그게 보통 한 2, 3m씩 늘어나거든. 거기.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때려 죽인 놈도 있을 거고, 행여병자도 있을 거고, 별거 다 있을 거야. 그 쓰레기 누가 파봐, 거기?
그냥 다 그냥 판묻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공공연하게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너 쓰레기 거기다 쓰레기 더미에다 너 묻어버릴 거니까 진정서 쓰지 말라고. 왜 진정서를 내가 그렇게 만약에 썼냐면, 그 무법천지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경찰에다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무슨 행정공무원한테 고발해야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냐면, 진정서를 쓰면요, 이게 대통령한테 일을 쓴다 그러면 대통령이 진정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말하자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게 경상도 거면 경상도, 전라도 거면 전라도, 부산 거면 부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고 청와대는 볼 것도 그거 진정서만 들어오는데 모여가지고 그것만 디스패칭 해가지고 다 전국으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상도에서 어떤 A라는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이거 좀 처벌해 주시오고 진정서를 내면 그 진정서가 어디로 오냐면 바로 그놈한테 가고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떤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가 없지. 완전히 부정부패를 보장해 주는 거지, 정부에서.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뭐 달라진 줄 아세요? 별로 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은 긴데 저 양반이 혁명가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공무원 하나 못 자르는 거예요. 그냥 물론 지금 인숙열이 같은 놈은 검찰 조직법에 보면 대통령이 못 자르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얼마고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내가 백은종 선생인가 서울의 소리 방송하시는 분, 내가 그 양반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 그 양반 보면 딱 김구 선생이 생각이 나. 근데 그 양반이 정말 용감한데 그 양반